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없어서 동맹국들에게 어렵게 구해야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평화로 나오게 압박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웠다고 확신합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 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미 17개월째 중단되어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모든 뉴스 기사에 퍼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는 결국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파트너들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흥미롭게 들리지만 그는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 그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불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필요한 미사일이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 미사일이라도 조금 팔아달라고 요청하지만 트럼프는 완강하게 거절하며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폴란드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넘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자국 대통령 행정부에 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미 17개월째 동결되어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몰랐다면 도널드 트럼프의 사실상 두 번째 임기 내내 미국의 제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젤렌스키와 그 파트너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런 계획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파헤쳐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마 오랫동안 시청하셨지만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언급한 블라디미르 푸틴을 평화로 나오게 압박하기 위한 그 계획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실상 키이우와 국제 파트너들이 공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가 전쟁을 끝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러시아 독재자에게 공동으로 압박을 가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서방은 이러한 공격을 단순히 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원해야 하며 추가로 일정한 병행 조치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전쟁을 러시아 영토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러시아 사회가 이 전쟁의 결과를 느끼고 그들의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전선을 유지하고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하는 동안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에서 새로운 동원령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서도 상기시켰습니다. 그에 따르면 크렘린은 이번 국가두마 가짜 선거가 끝난 직후 가을에 새로운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알렉산드로프스키 방향에서 26개의 거주지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딥스테이트가 지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전진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모든 이런 발언들에 대해 러시아군이 모든 방향에서 진격하고 매일 새로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젤렌스키가 언급한 또 다른 세부 사항은 8월 열흘자 러시아 내부 사회학적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전투 중단을 지지하는 러시아인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8월 4일에는 키예프가 도널드 트럼프 측 대표들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매일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렘린은 다시 한번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로드 쿠슈너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대화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생각에는 매우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연방 외무부 차관 세르게이 랴브코프는 미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아무런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предложение Зеленского по вопросу мирн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 대통령 특사 스티브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의 계획이 알려지면 신속하게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공개적인 언급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 계획이 더 명확해지면 우리는 분명히 신속하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다 말한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야만적인 존재, 세리오치칼 야부코프가 하는 말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제안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바보 같군요. 제 생각엔 이미 오래전에 제안도 했고 전달도 했었습니다. 젤렌스키가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젤렌스키가 이 대규모 러시아 공격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공개 서한을 썼습니다. 공개적으로요. 모든 러시아인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랴브코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전달된 게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보인 척하는 데 익숙합니다. 아니, 사실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바보입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죠. 사실 본질은 러시아에 대한 타격을 극대화해서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직접 체감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 스스로 자기네 봉제인형 같은 독재자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이 현실적인지, 즉 러시아인들이 갑자기 뭔가를 깨달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전술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이나 전반적인 모든 수출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대한 공격처럼 말이죠. 우리가 곡물 터미널도 타격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가 곡물 수출로조차 돈을 벌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 계획에 대한 낙관론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필요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은 지금 필요한 물량의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미사일을 2.5배 적게 받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매달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수가 1년 전보다 이미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자료에 따르면 7월은 2022년 4월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매일 동맹국들과 추가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백만 통의 전화를 걸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의 일부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조차 없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매일 사는 방식입니다. 1%에서 5%까지 몇 달의 시간과 수백만 통의 전화가 있습니다. 저는 뭔가를 패트리엇 미사일과 맞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비축분의 단 5%만 있어도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축분의 10%만 있으면 모든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비축분의 5%를 우리에게 넘겨주거나 선물하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만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겨울을 견디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환상을 갖지 않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이 복잡한 요격 미사일을 직접 생산하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했지만 며칠 뒤에는 이 아이디어에 확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 따르면 상황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왔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첫 발언 이후 패트리엇 미사일 제조사 대표들이 이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키이우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디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할지 장소까지 정해졌지만 결국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 결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 백악관 회담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최소한 패트리엇 미사일 100발이라도 직접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방어하는 데 탄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баз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결국 그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에게도 이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열린 별도의 회의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사일 100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패트리엇 제조업체들이 직접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방어를 위한 탄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은 7월 말에 라이선스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미사일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고 산업 규모로 생산을 시작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때 패트리엇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거절했습니다. 이곳의 탄약은 방어용이고 무엇보다 기존 미국 생산 라인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생산 비용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CNN과의 7월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미사일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작은 발트해 연안의 동맹국을 공격함으로써 나토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릅니다. 푸틴은 큰 정령이나 큰 승리 없이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모릅니다. 7월 백악관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거절하며 자신이 승리할 것이고 탄약은 미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에는 자기 이속만 챙기는 이해관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안에 폴란드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요격 미사일을 지원할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바르샤바는 자국의 안보 필요도 고려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급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사이에 이런 정치적 스캔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폴란드가 우리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해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요. 폴란드 정부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좋아하게 되었거나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의 입장에 실제로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일이죠. 기억하시나요? 그 미사일이 70km를 날아가서 어딘가 들판에 떨어졌던 사건 말입니다. 폴란드 부총리 쿠시냐크 카미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가 미사일을 넘겨주는 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모든 정치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더 많이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 상공에서 격추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음 러시아 미사일이 들판이 아니라 폴란드의 어느 도시로 날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어떤 관료적 의심이나 정치적 스캔들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바로 이런 입장 때문에 폴란드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을 넘겨주자. 우크라이나가 자기 영토에서 미사일을 요격해서 폴란드 쪽으로 날아오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압박하기 위한 공조된 계획을 원한다면 제재 압박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과 크리스 쿤츠가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가 기존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는 기업, 은행, 그리고 기타 기관들에 대한 정기적인 표적 제재를 멍청하게 중단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테마 협상이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상원 의원들에 따르면 이 중단은 이미 1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마지막으로 도입한 것은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재무부는 로스네프트와 루쿤이라는 석유 회사들을 제재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이 조치를 일회성이라고 보고 체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현재 시행 중인 제재를 쉽게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원 의원들은 백악관의 불편한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워싱턴은 이란과 쿠바 정부와 협상 중일 때조차도 계속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스크바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는다.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라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상원 의원들은 마르코 루비오 본인의 인정도 언급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올해 5월 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어떠한 적극적인 평화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행정부가 평화 협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정기적인 제재를 중단했다면, 그리고 그 협상이 몇 달 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 왜 행정부는 정기적이고 빈번한 제재를 재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공정한 평화를 위해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원 의원들은 마르코 루비오와 스콧 베센트에게 8월 28일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기한을 주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로이터 통신을 보낸 논평에서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같은 달에 미국 의회 상원은 러시아에 대한 지옥 같은 제재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의 운명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미국의 동맹국들, 심지어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도 트럼프에게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아직 하원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봅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공동 압박 계획과 전쟁을 러시아 영토로 옮겨 러시아 사회가 그 결과를 직접 느끼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는 실제로 필요한 요격 전력은 사실상 패트리엇뿐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미사일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불투명한 거래와 수많은 전화 통화에 며칠씩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야 자국의 미사일 위협에 겁을 먹고 도와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가장 큰 압박을 가해야 할 미국 내에서는 2명의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자국 대통령 행정부가 제재라는 지렛대를 1년 반 동안이나 그냥 꺼둔 채로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이미 오래전에 교착 상태에 빠졌고 협상도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푸틴을 압박하겠다는 이 계획은 솔직히 말해서 현재로서는 의지와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체제 동기화된 행동보다는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사 지원도 겨울을 버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필요성 때문에 직접 설명했던 경제적 압박도 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푸틴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유일한 무기는 정말로 야만적이고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 대대적인 타격을 계속 가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독립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후원 기능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편리한 어떤 방식으로든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